안녕하세요. 금빛 운명이에요. 오늘은 2026년 병오년 기축일주 여러분들의 한 해 흐름을 따뜻하게 풀어드릴게요. 기축일주는요, 겉으로는 묵묵하고 현실적이지만 속으로는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 잡은 기운이에요.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려고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 이상을 감당해 온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겉으로는 티를 잘 안 내지만 속으로는 늘 계산하고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가족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나로 인해 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계속 마음을 쓰고 살아온 경우가 많아요. 기축일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남들 눈에는 티가 잘 안 났을지 몰라도 혼자 감당해온 책임과 무게를 병오년의 불기운이 조금씩 녹여주고 앞으로의 길을 더 따뜻하게 밝혀줄 거예요. 2026년 병오년은 기축일주에게 내가 쥐고 있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삶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해예요. 그동안은 해야만 해서 버텨왔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갈 수 있는 정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재물운은 크게 튀거나 요란하기보다는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잡고 새는 곳을 막아주는 흐름이 강해요. 지금 당장 대박이 나기보다는 한 해가 끝났을 때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구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올해 돈을 한번 크게 움직여 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새로운 투자나 단기 수익 기회가 눈에 들어오는데 감정이 뜨거울수록 하루만 더 두고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고 숫자와 조건을 종이에 적어보면서 기축일주 입장에서 진짜 남는 것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면 좋아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 해오던 방식 안에서 지출을 조금만 줄여도 연말에 남는 돈이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해예요. 특히 자동 결제되는 고정 지출, 그 중에서 실제로 잘 쓰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면 재물운이 눈에 띄게 안정돼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새로운 시도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큰 투자보다 기존 대출과 카드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상환 계획을 다시 짜고 금리가 높은 부분부터 천천히 정리해 나가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돈과 사람 때문에 나가는 돈이 함께 생기기 쉬운 해예요. 지인의 권유로 시작하는 투자나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사람에 대한 믿음과 숫자에 대한 계산을 반반으로 보면서 결정해야 안전해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네트워크와 정보가 재물운에 부드러운 도움을 주는 흐름이에요. 소수의 믿을 만한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면서 적당한 선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나가는 비용만 줄여도 재물운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정말 가야 하는 자리인지, 내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자리인지 한 번 더 생각한 뒤 선택하면 좋아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아주 좋은 해예요. 적금과 연금, 장기 저축 계좌처럼 미래를 위한 기둥을 세워두면 몇 년 뒤 큰 안도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의 저축과 지출 패턴을 조금만 손질해도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생활비 구조를 한 번만 정리해봐도 어디를 줄여야 할지 금방 감이 잡힐 거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 쉬운 해예요. 목적이 분명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두고 손대지 않을 돈을
자동이체로 쌓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계약과 수익 분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숫자만 보게 되면 관계가 경직될 수 있으니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조금 배려해주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크게 이득도 손해도 아닌 무난한 재정 흐름을 유지하기 쉬운 해예요. 안정성을 우선하면서 작은 수익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말로만 한 약속이나 서로만 믿고 하는 돈 거래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요. 올해만큼은 작은 금액이라도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마음고생을 크게 줄여줄 거예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을 때일수록 쇼핑 대신 산책, 따뜻한 차, 혼자만의 시간으로 방향을 돌려주면 재물운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돈에 대한 태도가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게 균형을 이루기 쉬운 해예요. 지출 항목만 정리해봐도 살짝만 손 떼면 좋아질 부분이 보일 거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막연한 불안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모으는 것도 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목적을 하나 정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아나가면 마음이 훨씬 안정될 거예요. 사랑과 연애 결혼 흐름을 보면 기축일주는 사랑에 있어도 책임감이 강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지만 한번 정을 주면 깊이 가는 스타일이에요. 말이 많지 않아도 행동으로 챙겨주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대방은 처음에는 감정 표현이 적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기운이에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표현이 강하고 직선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올라올수록 상대의 속도까지 함께 보면서 천천히 다가가면 관계를 더 오래 가져갈 수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표현과 배려의 균형이 좋아서 연인이나 배우자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좋은 해예요. 함께하는 시간만 조금 늘려도 관계가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는 긴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만 더해도 상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대화가 관계를 키우는 핵심이에요. 하루에 있었던 일, 작은 감정들을 나누는 시간이 사랑을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서로의 생각을 편안하게 주고받으며 친구 같은 연애를 이어가기 좋은 해예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속마음을 말로 꺼내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에 다 말하려 하지 말고 오늘 느꼈던 감정 중 하나만 천천히 나누어 보세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올해 더 또렷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거나 가정 구조를 새롭게 정리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논의를 하기에 좋은 해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집안의 안정감이 사랑의 흐름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집을 정리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기운이 따뜻해질 거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현실적인 이야기, 돈과 생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생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야
작은 오해들이 쌓이지 않아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관계에서 선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싶어지는 해예요. 정리해야 할 인연은 정리하고 지켜야 할 인연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기준이 너무 엄격해지지 않도록 마음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 없이 안정된 관계를 이어가기 좋은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에게 맞춰주다가 정작 내 마음이 지칠 수 있어요. 올해는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하는 연습이 관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혼자서만 삼키지 말고 가장 아팠던 한 가지 감정만이라도 부드럽게 나누어 보세요. 생각보다 상대가 기축일주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도 잘 읽고 내 감정도 적당히 챙길 수 있어서 관계의 감정선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조건과 현실부터 먼저 보다가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어요. 조건이 완벽한 사람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인지 그 기준을 한 번 더 챙겨보면 좋아요. 대인관계 흐름을 보면 기축일주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지만 한 번 믿으면 오래가는 인연을 만드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기축일주를 든든한 친구,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의 관계 흐름은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가 생기고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사람과는 더 깊게 이어지는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말이 조금 날카롭게 나갈 수 있어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한 박자만 숨을 고르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금방 풀어내기 쉬운 해예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쉽게 꺼내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부드럽게 건네보려는 연습이 필요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해이고,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존 인연들 안에서 편안한 관계를 이어가기 좋아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사람 수를 늘리기보다 마음이 편안한 소수의 인연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가족과 오래된 인연에게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해이고,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회사 사람과 가족, 지인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쉬운 해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만남 사이에 나만의 쉬는 시간을 꼭 끼워 넣어야 관계에서도 덜 지칠 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선을 분명히 긋는 힘이 강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쉬운 해예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거리 조절을 잘하면서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기 좋고,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거절을 배우는 것이 오래 관계 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상대 기분에 너무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먼저 달래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잔잔한 관계를 유지하기 좋은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겉으로만 가벼운 인연을 늘리기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큰 복이 돼요. 취업과 직장 흐름을 보면 기축일주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해서 어디에 있든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기운이에요. 윗사람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쉬워요. 2026년 취업과 직장운은 지금 구조 안에서 역할이 조금 달라지거나
업무 성격이 바뀌는 흐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안정성과 내 체력, 둘을 같이 고려하면서 일을 고르기에 좋은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지금 하는 일이 답답하게 느껴져 자리 이동이나 이직을 강하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럴수록 당장의 불만보다 앞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경력과 경험을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현재 자리 안에서 작게나마 인정받거나 역할이 넓어지는 흐름이 있어요. 조금 번거로운 일이라도 이번 해에 맞는 일들은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커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회사를 바로 옮기기보다 업무 방식과 협업 구조를 조금 더 나에게 맞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아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직장 안에서의 소통과 인간관계가 일의 기회를 열어주는 해예요.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면 중요한 일에 함께 불려 들어갈 수 있어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협업과 소통이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쉬워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표현이 부족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보고와 회의 시간에 한두 마디만 더 보태도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성과와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올해 특히 강해질 수 있어요. 꾸준히 준비해 온 것이 있다면 이해의 성과로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흐름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쌓이는 해예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 변화나 구조 개편에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눈을 기르면 오히려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전문성과 판단력을 인정받기 쉬운 해예요. 다만 말이 너무 단정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표현을 조금 둥글게 다듬으면 평판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실력과 관계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 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좋아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잘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올해는 맡은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해서 보여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회사 분위기와 타인의 감정 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전체 분위기가 무겁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업무 스트레스를 적당히 흘려보내고 본질에 집중하기 좋은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의 시간까지 무거워질 수 있어요. 기축일주가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만 봐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업과 창업 흐름을 보면 기축일주는 사업을 하더라도 계산과 현실을 먼저 보는 기운이에요.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 안전성부터 확인하는 스타일이죠. 2026년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수익과 비용 구조를 재정비하기에 좋고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기초 설계를 꼼꼼히 할 수 있는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새로운 아이템에 마음이 끌리고 한 번에 크게 벌려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규모를 작게 시작해서 반응을 보면서 키워가는 방식이 훨씬 안전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준비해온 계획을 작게 현실로 옮겨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너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작 자체가 두려워서 계속 미루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본업을 유지하면서 부업이나 작은 프로젝트 형태로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아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사람 인연을 통해 새로운 거래처나 파트너가 생길 수 있어요. 함께 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때 관계만 믿지 말고 역할과 분배를 글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단골을 천천히 늘려가기 좋은 해예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상품과 서비스는 좋은데 홍보와 소통이 약할 수 있어요. 글과 사진, 영상처럼 내 대신 말을 해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원가와 고정비를 잘 계산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기 좋은 해예요. 장부를 정리하고 수익이 나는 부분에 힘을 실어주면 흐름이 점점 나아질 수 있어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기존 구조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조금씩 수익률을 높여가기 좋은 흐름이에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매출은 있는데 막상 남는 돈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 쉬워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항목별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계약과 거래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쉬운 해예요. 다만 너무 날카롭게만 보이지 않도록 상대의 입장도 조금 배려해주면 좋습니다.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무난한 계약과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좋은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구두 약속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만 피해도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계약서와 메시지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고객의 반응에 민감해서 나쁜 피드백에 마음을 많이 쓸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말보다 전체 흐름을 보는 눈을 키우면 좋아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고객의 마음을 잘 읽고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어서 재방문 손님이 늘어나기 쉬운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고객의 감정보다 숫자만 보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에서는 감정도 중요한 자산이니 고객의 반복되는 요구를 메모해 두면 큰 도움이 돼요. 이동과 이사 흐름을 볼게요. 기축일주는 자리와 터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운이에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웬만해서는 쉽게 옮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의 이동과 이사운은 무리해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한 터,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를 찾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갑자기 환경을 확 바꾸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올라온 날, 바로 결정하기보다 비용과 생활 변화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있던 이동이나 이사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현실적으로 맞춰보기 좋은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변화 자체가 부담스러워 계속 미루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집 안 구조를 바꾸거나 정리를 통해 기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지인 소개로 집이나 직장 자리가 연결되기 쉬운 해예요. 소개를 받더라도 반드시 직접 가서 내 몸이 느끼는 편안함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현재 생활 범위 안에서 무리 없는 이동이 이루어지기 쉬운 흐름이에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내 하루 동선과 생활 리듬에 맞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면 좋아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이사를 계기로 재정과 생활 구조를 다시 튼튼히 만들 수 있는 해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지금보다 한 단계 나은 조건으로 옮겨가기 좋은 흐름이에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수납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집 기운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금 기운이 많은 사람은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눈이 있어서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기간을 유리하게 맞출 수 있는 해예요. 금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평균적인 조건에 안정적인 계약을 맺기 쉬운 흐름이에요. 금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특약과 관리비 항목을 특히 한 번 더 확인하면 나중에 마음고생을 줄일 수 있어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집에 들어섰을 때 마음이 편안한지, 숨이 가벼워지는지 이 느낌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아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도 서서히 정이 붙고 안정되기 쉬운 해예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사 전에는 걱정이 많아도 실제 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는 흐름이에요. 이번에는 학업과 시험 흐름을 볼게요. 기축일주는 한번 마음을 정하면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가는 힘이 있어요. 겉으로 티를 많이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꾸준히 쌓아 올리는 기운이에요. 2026년 학업과 시험운은 기초를 다시 다지고 실력의 구멍을 메우기 좋은 해예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초반에 열정이 너무 올라가 계획을 과하게 잡을 수 있어요. 중간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현실적인 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공부와 휴식을 적당히 섞어가며 안정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좋은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작이 느릴 수 있지만 일단 루틴이 잡히면 끝까지 가는 힘은 강해요. 목기운이 많은 사람은 정리와 요약에 강점이 있어요. 손으로 쓰면서 구조를 잡는 공부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중복된 교재를 줄이고 핵심 책을 정해서 반복하는 방식이 잘 맞아요. 목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이론을 다 정리하려 하기보다 기출 문제와 해설 중심으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공부가 필요해요. 토기운이 많은 사람은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해예요. 토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잡지 않으면 생활과 공부의 균형을 유지하기 좋은 흐름이에요. 토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계획표를 자주 바꾸다 보면 오히려 불안만 커질 수 있어요. 큰 줄기만 정하고 세부는 여유 있게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기운이 많은 사람은 시험 직전 정리와 오답 분석에 강점이 있어요. 새로운 내용보다 이미 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좋아요. 금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모의고사와 시간 재기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우기 좋은 해예요. 금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시험 당일 긴장으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집에서 미리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연습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에 따라 공부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양을 줄이고 가벼운 복습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수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공부와 휴식을 분명하게 나누기만 해도 성적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흐름이에요. 수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작이 늦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양을 끝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꼭 해주세요. 이제 건강 흐름을 볼게요. 기축일주는 몸이 힘들어도 일을 먼저 끝내고 나중에 쉬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력이 무너지면 생각보다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기운이에요. 건강 흐름을 보면 생활 리듬만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무난하게 지날 수 있는 해예요. 다만 몸을 소모시키는 습관을 이번 해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은 과로와 열감, 혈압 쪽을 한 번쯤 점검해 보면 좋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을 줄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화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만 지켜도 건강이 안정되기 쉬운 흐름이에요. 화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아침에 몸이 무겁고 기운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햇빛을 자주 쬐고 따뜻한 음식과 물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목 기운이 많은 사람은 목과 어깨 근육이 굳기 쉬운 해예요.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목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몸이 금방 풀리는 흐름이에요.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습관만 줄여도 몸 상태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토 기운이 많은 사람은 위장과 소화기 부담을 조금만 줄여주면 좋아요. 야식과 과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토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제때 먹고 제때 쉬기만 해도 건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해예요. 토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끼니를 자꾸 거르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해요. 금 기운이 많은 사람은 호흡기와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는 해예요. 계절이 바뀔 때 미리 관리해주면 좋습니다. 금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주고 가벼운 산책만 해도 기분과 몸 상태가 함께 좋아지는 흐름이에요. 금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답답한 실내 공기를 자주 바꾸어 주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 기운이 많은 사람은 감정이 쌓이면 몸이 금방 무거워질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혹은 혼자 조용히 쉬는 시간, 이 둘 중 하나는 꼭 필요해요. 수 기운이 적당한 사람은 일과 쉼의 균형만 지켜도 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쉬운 해예요. 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막연한 걱정을 줄이고 오늘 잘해낸 것들을 떠올려보는 습관이 몸의 긴장을 풀어줄 거예요. 로또 흐름을 보면 모든 기대를 여기에 걸기보다는 가끔 기분 전환 삼아 가볍게 즐기는 정도가 가장 잘 맞는 흐름이에요. 병오년의 불기운이 기축일주의 토기운과 만나 현실적인 재물 복을 완전히 막지는 않지만 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을 먼저 챙기게 하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운상 어울리는 숫자를 참고해 본다면 한 자릿수에서는 2와 7, 10의 자리에서는 16과 25, 또 30대 중반과 40대 초반 숫자들이 비교적 부드럽게 어울리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면 2와 7, 16과 25, 33과 41 같은 숫자들이 서로 어울리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미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가족복과 건강복, 그리고 오랫동안 버텨온 노력의 복이 기축일주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좋아요. 우리 기축일주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남들보다 책임감이 강해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게 살아온 만큼 병오년 한 해만큼은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져도 되는 시간이에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기축일주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 금빛 운명이 늘 기억하고 있을게요. 다음 달의 운세, 다른 운세를 더 빨리 미리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남겨주시면 매주 토요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댓글이 100개가 넘으면 3분을 추첨해 2026년 병오년 개인 운세도 직접 봐드릴게요. 병오년 한 해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따뜻한 행운으로 가득하길 금빛 운명이 진심으로 기도드릴게요.